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요즘에 정보에 밝고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의 포유라는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포유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 개인화를 하는 그러한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쇼핑 검색 결과에서는 포유가 검색 결과 개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위 노출을 잡기 위해서는 이 포유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포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은 그 포유 자리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시고 영상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검색 개인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상위 노출의 변화를 주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검색 개인화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네이버의 에어서치, 그 다음에 스마트 블록, 포유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교환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쉽게 최근 네이버의 변화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검색 개인화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색 결과가 사람들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달라지냐면 최적화된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최적화된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클릭이나 구매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AI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예측을 통해서 상위 노출값을 바꿔준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검색 결과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디퓨저라는 걸 검색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향기를 위한 디퓨저가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검색 개인화가 고도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키워드를 클릭을 하고 어떠한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향기를 위한 디퓨저가 나가지만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이게 빛을 분사시키는, 빛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조명기구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되게 신기하게 동일하게 디퓨저란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면 디퓨저라는 걸 검색을 했는데 나는 이걸 원해. 하지만 맨날 이 향기가 먼저 뜨는 거야. 그럼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네이버가 알아서 이렇게 사진이나 조명기구나 촬영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디퓨저를 검색했을 때 이러한 실제 조명 디퓨저 상품들을 노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네이버를 계속 쓰겠죠. 구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계속 쓸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가 구글하고 거의 검색량이 비슷할 정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검색 개인화를 준비한 거는 2018년도예요. 그때 이후에 계속 이 부분을 고도화해 왔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구글로 넘어가지 않고 네이버에 많이 몰려 있도록 네이버에서 계속 검색을 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서치나 스마트 블럭이나 포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검색 개인화가 고도화되면서 나온 하나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검색 결과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2018년도에 데뷔 2018이라는 행사에서 검색 결과 개인화 도입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에어서치와 포유가 대대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에어서치와 포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포유가 대대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올해 상반기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서치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AI와 서치를 합쳐서 에어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네이버가 검색 결과 값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관심사나 아니면 많이 검색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파악을 해서 그걸 인텐드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텐드라는 거, 예,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인텐드를 이제 의도나 의지라고 봐야 되는데, 인텐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값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와 같은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하는 각각의 행동을 모두 수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네이버 앱이 모바일에 있는 네이버 있죠? 이게 로그인 되어 있어요. 이게 로그인 되어 있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스몰 마케터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스몰 마케터라는 폴더 안에다가 데이터를 막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속되는 행동들을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이런 걸 클릭을 할 때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요. 이런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했던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거를 찾고 있다라고 알아서, 그 의도까지 알아서 검색 결과값을 제공을 하는데, 검색 결과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뭐죠? 쇼핑 검색 노출값이에요. 예. 이렇게 네이버의 HMM 이러한 시스템들이 발달되면서 각 서비스별로 부여가 됐는데, 그게 쇼핑 영역에서 AI템즈랑 포유입니다. AI템즈는 뭔지 다 아시죠? 이제 뭐 우리가 막 검색하다 보면 밑에 뜨는 게 있어요. AI템즈 추천,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이런 제품을 추천해 준다는 거고, 이제 포유라는 기능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 포유라는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이게 노출이 되는지 알고 있는 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추론하는 건데 뭐냐면, 고객들의 구매 패턴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이게 노출이 된다. 그리고 상위 노출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을 보유한 셀러들의 노출이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많은 키워드들과 많은 카테고리들이 브랜드 상품, 가격 비교 상품 이런 것들로 장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유는 꼭 브랜드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영역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랜드가 아직 없거나 유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 포유, AI템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핵심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상위 노출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포유 랭킹 순위 광고를 제외하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미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이버 랭킹 순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유 랭킹 순이 먼저 나오고, 여기에 있는 탭을 눌러서 네이버 랭킹 순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남자 헬스복을 검색했을 때입니다. 포유는 이게 나왔고요. 네이버 랭킹 순으로 바꾸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제가 이거를 구매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저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네이버 랭킹에서는 이렇게 헬스 나시가 많이 팔리고 있지만, AI가 분석한 스몰 마케터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트레이닝복,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몸이 좀 괜찮은데 충분히 이렇게 나시를 입을 만도 한데, 저는 이렇게 다 가린 제가 모자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러한 형태의 옷을 제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포유라는 거를 딱 눌러서 물음표를 딱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설명이에요. 개인 맞춤형 상품 랭킹을 제공, 이용자의 성 연령 정보와 최근 쇼핑 이력을 활용하여 개인 선호도 지수가 높게 예측되는 상품을 상단에 정렬한다. 단 광고 상품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이 위에 이제 광고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데 이미 상위에 이게 박혀 있고 네이버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르면 포유 랭킹 순위 검색의 디폴트가, 즉 어떠한 키워드를 쳤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러한 상위 노출 순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일부 키워드나 일부 상품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 내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모든 카테고리랑 키워드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상위로 끌어올렸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이나 효과적인 면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포유라는 영역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포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직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포유가 잡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가 알려주는 혹은 네이버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그거를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론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의 포유는 결국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HUMM 알고리즘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네이버가 HUMM 알고리즘으로 AI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도의 지수를 기존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건데, 네이버가 초기 인공지능 모델을 선정한 게 HUMM이니까 이 시스템을 잘 분석을 하면 뭘 할 수 있다? 어떠한 식으로 이들이 추천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가 이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용하는 각각의 행동을 수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를 이용하는 각각의 행동은 뭔가요? 딱 2개입니다.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연속되는 일련의 행동이 뭘까요? 사이트에 내가 마음에 들어, 여기 가서 정보를 봐야 되겠어, 방문하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체류를 하는 거예요. 체류 시간 체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구매를 한다. 즉 검색하고 클릭하고 방문하고 체류하는 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AI템즈라던가 포유라던가 블로그에서는 스마트 플로그로 검색 결과 값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수집하는 건 검색, 클릭, 방문, 체류, 구매, 이거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네이버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조합을 하는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스몰 마케터만의 추론이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실험을 해서 점점 정확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쇼핑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그 다음에 구매, 재구매, 클릭, 체류 시간, 리뷰, 이러한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관심사. 결국에는 네이버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관심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검색 결과 값이나 상품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요걸 보여드렸죠. 이 사람은 선물이나 향기, 인테리어 용품 같은 거를 클릭을 해, 주로. 그런데 정보를 찾고 있어. 그러면 디퓨저를 검색했을 때 이 향기 디퓨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사진 작가인 것 같고 사진을 많이 검색하고 포토샵, 그 다음에 카메라, 편집, 조명 이런 걸 많이 클릭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이 조명 기구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관심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을 거고, 그 관련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 데가 블로그, 그 다음에 라이브 쇼핑, 카테고리랑 키워드별의 라이브 쇼핑, 그리고 그 다음 위치, 광고, 그 다음에 GFA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관심사나 인구 통계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이 관심사 데이터와
이 쇼핑 관련 데이터를 합쳐서 아마 포유라는 거에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유는 완전히 어떠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고 학습을 하고 있는, 즉 인공지능 자체도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이 포유의 기능은 리마케팅과 관심사 타겟팅의 조합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포유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보면 라이브 쇼핑을 많이 하니까 포유에 뜬다. 이거는 뭐죠? 체류 시간, 그리고 라이브 쇼핑, 방문,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아, 이 사람은 이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약간 리마케팅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심사, 아, 이 사람 여기를 좋아하니까, 이러한 조명 관련 기구를 좋아하니까 디퓨저, 조명 디퓨저를 추천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심사 타겟팅에 가까워요. 이런 것들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제품을 추천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던 체류 시간이라던가 재구매라던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 있죠? 블로그와의 연계, 그다음에 라이브 쇼핑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이런 포유 같은 AI템즈 같은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면은 어떠한 사용자들, 어떠한 판매자들이 유리하게 되냐면 단골이 많은 전문몰, 여기가 아주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심사 타겟팅으로 가게 되면은 무슨 뜻이죠? 내가 조명 디퓨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조명기구, 사진기구가 많이 있는 몰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이 더 많은 클릭, 더 많은 체류 시간, 더 많은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전문몰로 됐을 경우에 단골이 생기고 사람들이, 고객들이 관리가 되고 리뷰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전문몰,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이 많이 등록되는 전문몰을 해당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한테 노출이 되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블로그, GFA 광고, 라이브 쇼핑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동일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조명기구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최근에 조명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어떠한 쇼핑몰이 있어. 그러면 그게 추천 쇼핑몰로 뜰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관심사 베이스로 해서 어떠한 유저의 그룹을 모아서 추천을 만드는 거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는 기능이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인텐드라고 해서 구매 의도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하면 정확도 높은 관심사를 찾아냅니다. 고객의 관심사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전문 카테고리를 잡고 이 분야의 관심사를 확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관심사로 분류하기 좋은 구조, 이거를 전문 카테고리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사 노출로 몰 자체에 대한 노출 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관심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로그나 지식인, GFA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테고리에 관심사가 꼽혀 있는 데이터가 우리 사이트로, 그러한 트래픽이 우리의 스마트 스토어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는 전문성 있고 사람들이 방문을 자주 하고, 이제 이걸 원래 백링크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블로그나 다른 네이버 안에 카페나 이런 데서 링크가 퍼져서 그걸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베이스로
가점을 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지만 이미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재방문이 되려면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단골이란 얘기예요. 단골. 그러니까 단골이란 건 뭡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다른 마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매할 확률이 높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골. 그래서 라이브 쇼핑,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한 트래픽 확보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방문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재방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단골이 없다면 라이브 쇼핑이나 광고를 통해서 동일한 트래픽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동일한 트래픽들, 동일한 유저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이 몰 자체가 내가 인기가 있구나 라는 형태를 좀 잡아주는 게 포유나 AI템즈에서 노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가 이제 AI를 베이스로 하는 본격적인 검색 결과 개인화 작업이 들어갔고, 검색 결과 개인화의 핵심은 뭐다? 한 명 한 명 개인 하나 한 명에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검색하고 관심을 가졌던 영역에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노출해 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에 꼽히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몰을 전문 카테고리로 특화시키고 관심사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배치를 하고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GF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포유라는 영역에 상위 노출을 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검색 결과 개인화가 어뷰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검색 결과를 봐야 어뷰징을 했을 때 이익이 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결과값이 다르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검색 결과에 다 어뷰징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어뷰징 하는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가요. 어뷰징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검색 결과 개인화를 가장 먼저 했고 네이버도 여기에 따라서 이걸 도입을 한 겁니다. 아마 어뷰징 업체들 지금 이미 이제 뷰탭에서 스마트 블록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아파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알고리즘이나 로직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가면서 이럴 때 시장 자체가 확 바뀝니다. 여기에 발빠르게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급성장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시장을 리드를 할 수 있는 시장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서 뒤를 쫓아가는 그림이었다면, 이렇게 플랫폼 자체의 구조가 다 바뀔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 포유와 AI 검색 로직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